여기저기 지금 물에 잠긴 차들이 보이는데요. 승용차는 지붕만 남긴 채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8월의 물폭탄 기억하시죠? 평년보다 장마가 늦게 시작하는데 얼마나 장마가 길어질지, 또 강수량은 얼마나 많을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올해도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늘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장마철 대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주행 및 제동 장치, 시야 확보 장치별로 사전 점검 방법을 짚어드리고 빗길에 수막 현상이 나거나 돌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 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엔 윈터 타이어를 바꾸면 빙판길이나 눈길 운전할 때 안전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장마는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 챙길 것은 있답니다. 바로 공기압. 평소보다 10%만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어가 더 빵빵해져 트레드 사이 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접지력도 올라가고 물이 쫙쫙 빠집니다. 그렇다면 공기압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운전석 문을 열고 타이어 표준 공기압 플라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않을 때 불안함,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비가 쏟아지면 차는 눈길만큼이나 미끄러지기 십상이거든요. 특히 터널을 빠져나올 때 순식간에 만난 물바닥은 수막 현상을 일으켜 치명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타이어 마모가 심하다면 교체를 해주세요. 1년 중 5, 6월이 타이어를 교체했을 때 가장 본전 뽑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젖은 노면에서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른 제동거리를 실험한 적이 있는데 제동거리가 무려 최대 52%나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때요? 제동 효과 확실하죠? 제동할 때 끼익 소리가 난다고요? 얼른 브레이크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마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차를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차량의 근본적인 제동 기능이죠.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는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제동할 때 금속 마찰음이 들리는 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었거나 변형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브레이크액의 수분 함량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마 오기 전 센터 한번 다녀오세요. 시야를 확보해주는 와이퍼 점검 또한 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와이퍼 작동 시 뿌두둑 소리가 나거나 작동해도 물방울이 잘 닦이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바꿔주세요. 또 와이퍼를 아무리 빠르게 작동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경험해본 분이라면 발수 코팅제를 추천해드립니다. 사전 점검이 끝났다면 갑작스런 집중호우 시 어떻게 주행해야 할지 알아둬야겠죠? 다음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못 외우겠으면 좋아요 눌러놓고 보셔도 좋습니다. 침수 지역에서의 저속 주행과 시동이 꺼지거나 물이 유입되었을 때 극단적인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물폭탄이 쏟아져 길이 잠겼다? 그럼 빠르게 지나가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단 기어에 놓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는 게 첫 번째입니다. 속도를 높이면 엔진룸 쪽 수위가 높아져 엔진에 물이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감속하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치명적이거든요. 주행 중 침수 지역에 들어서면 시동이 꺼지거나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퍼붓는 비는 급격하게 외부 온도를 떨어뜨려 유리창에 성에가 끼기 십상이죠. 에어컨을 수시로 내기, 외기로 바꾸면 춥지도 않고 성에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우가 쏟아질 때 1, 2, 3, 4차선 도로 중에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폭우가 쏟아지면 1차선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맞은편 차에 의한 물튀김 현상으로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추천하는 차선은 가장 끝차선입니다. 유사시에 차를 세우기도 좋죠. 침수지를 통과하다가 시동이 꺼졌다면? 시동이 꺼진 것은 피스톤 내부에 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두 번 재시동을 해봐도 안되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자, 폭우가 쏟아지고 차가 물에 잠겼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에어컨을 켜세요. 1차선은 피하세요. 시동이 꺼지면 보험사로 연락하세요. 하이브리드 차냐, 전기차냐, 아니면 순수 내연기관 차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먼저 내연기관 차의 대처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또 하나 뚫린 곳이 있어요. 바로 엔진이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기 흡입구입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요즘 핫한 전기차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볼게요. 전기차니까 감전되는 거 아니야? 전기차가 침수된다고 해서 감전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배터리 팩 자체가 밀봉돼 있기도 하고 배터리 수분 감지 센서가 있어 감전이나 누전이 발생하기 전 미리 전원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죠. 이중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래도 전기차의 주요 부품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침수 구간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배터리가 트렁크 바닥에 위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트렁크 잠기면 끝장이냐고요? 괜찮아요. 하이브리드 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감전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내연기관차와 같이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정말 끝인 겁니다. 폭우가 내려 물이 고인 곳에 갈 경우 특히 조심해야 돼요. 바퀴 절반 이상 잠길 것 같으면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장마철 빗길 운전은 집중 호우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길, 빙판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겨울엔 미끄러질 것을 우려해 미리 속도를 줄이지만 빗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리 준비해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10% 올리고 브레이크와 와이퍼 점검하기. 주행은 바깥 차선으로. 유리창에 성에가 끼지 않도록 에어컨을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차종별로 알아둘 것. 올여름 장마에 당황하지 말고 차천자의 영구일지만 기억하세요. 분명 보길 잘했다 생각하실 거예요.